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현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이나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 상자 속의 다이어트 29번째 시간이자 이솝우화 26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은 족제비와 쇠줄입니다. 주요 내용은 때가 되면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그것을 위해서는 연습과 반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먹이를 찾아서 헤매다가 대장간에 흘러들어간 족제비가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본능적으로 주변의 물건들을 핥다가 혀로 핥다가 본의 아니게 줄이라는 연장, 그러니까 줄은 아시겠지만 그 쇠나 나무 같은 데를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갈아내는 아주 예리한 거친 표면을 가진 그런 도구죠. 줄을 핥으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혀가 얇게, 깊지 않게 얇게 베이면서 피가 흘러내리자 족제비는 자신의 입이 닫혀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모르고 그게 쇠로 만든 줄에서 무언가 먹을 게 흘러나오는 줄 알고 좋아하면서 계속 그것을 핥다가 결국에는 혀를 모두 잃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원저에서의 풍자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패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위 승벽이라는 것은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습관은 습관인데요. 좀 좋지 않은 습관이겠죠. 또는 몸에 안 좋은 덩어리, 몽우리가 생겨가지고 아픈 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몸과 마음에 해로울 수 있는 나쁜 습관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령 낭비하는 나쁜 습관이라든가 도둑질하는 나쁜 습관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승벽에 빠져서 화를 자초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한번 통찰을 해볼까요? 절제의 미덕을 알고 즐기는 애호라는 단어와 그칠 줄 모르고 빠져들어서 결국은 자신은 물론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폐해를 끼칠 수 있는 탐닉이라는 단어는 엄연히 다릅니다. Yesterday Once Mor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차 번역하면은 어제여 다시 한번, 2차 번역하면은 그리운 지난날. 굳이 3차 번역을 좀 비약을 해서 하다 보면은 안타까운 추억 정도로 할 수 있겠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70년대를 풍미한 남매 듀엣 카펜터스, 오빠는 리처드 카펜터, 동생은 카렌 카펜터죠. 노래 중에서 Yesterday Once More는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통통했던 여동생 카렌은 다이어트와 폭식을 반복했고 특히 결혼 후 1년 만에 이혼하면서 그 증세가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하죠. 거식증 하면 떠오르는 그 인물이 바로 그녀입니다. 드럼을 치면서 유쾌하게 노래하던 모습, 특히 매혹적인 저음의 코러스를 몇 겹 반복한 후렴구, 가령 Every 샬랄랄라 이 부분이죠. 30대의 그녀가 거식증으로 사망할 때 혹시 Yesterday Once More라는 가사처럼 즐겁고 건강했던 과거로 돌아가기를 갈망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힘겹게 무대에 등장한 그녀의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앙상한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알려진 대로 거식증은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혹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해야 할 병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도 빠지고 당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한계는 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줄어든 체중계나
체중계의 눈금이나 혈당계를 보고 만족할 수도 있고 보람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도를 넘으면은 건강을 해치고 심하면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기본적인 영양 공급이 가능한 일정량의 음식을 먹으면서 체중이나 혈당을 유지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음식을 줄인 상태에서 무리한 목표를 정하고 단기간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도한 정신력으로 또는 본의 아니게 몸을 확대하면은 몸은 견디지 못할 것이고 가령 거식증이나 저혈당에 빠지거나 오히려 부작용으로 요요 현상으로 많은 체중으로 또는 고혈당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죠. 가끔 가다 보면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같은 얘기지만 체중 조절을 위해서 적게 먹고 나아가서 혈당 조절을 위해서 무리한 식단을 짜놓은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으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매진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개인적인 얘기지만 과거에 제가 당뇨 진단을 받고 약 복용을 시작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있었던 시행착오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혈당 조절을 위해 가지고 학교에 급식을 먹지 않고 현미밥을 싸가지고 가서 마른 반찬, 김, 멸치볶음, 나물 무침 정도만 가지고 먹었어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왠지 기력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지만은 힘이 들어도 꾸준히 헬스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기본적인 영양 공급이 되지 않던 와중에 계속 혈당 조절, 혈당 강화제,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먹는 약이죠. 혈당 강화제까지 복용하면서 운동까지 했어요.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혈당이 오르지 않았을 텐데 굳이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약까지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지하게 헬스까지, 운동까지 했습니다. 설상가상이었겠죠. 물론 혈당은 높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몇 개월 생활하다 보니까 몹시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취침 시간에 잠잘 때가 돼가지고 자리에 누우면은 온몸이 깊은 나락은 벗어날 수 없는 늪 같은 거죠. 무슨 침대 바닥이 수렁처럼 저를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피로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이유 없이 마른 기침도 나오고 추위에 민감해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폐사진, 기관지 검사를 비롯해가지고 타액 검사까지 종합병원에 가서 다 해봤는데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나중에 당질 제한식에 대해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당뇨약도 끊고 운동도 조금 덜 해봤습니다. 그래도 혈당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고 다행히 몸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운동과 혈당 관리, 다이어트는 기본적인 영양을 섭취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이지 몸을 혹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위의 족제비처럼 본인이 노력하는 자체에 최면이 걸려가지고 착각에 빠져서 건강을 망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애호와 탐닉은 다릅니다. 애호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조절이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탐닉은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져드는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음식 섭취에 대해서만 애호와 탐닉을 생각하지 말고 혈당 조절이나 다이어트에도 응용해보면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통찰에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솝우와 27번째 이야기 종달새 가족의 이사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